달 중순이었나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였던 런던 올림픽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요. 세계 속의 한국인을 입증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생체응용공학과 교수가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 최고영예인 펠로우에 선임됐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그 주인공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의 강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프닝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생체응용공학과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 최고영예인 펠로우에 그러니까 석학이라는 지금 의미가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서도 이 대단한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떤 자리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이 펠로우라고 하는 자리는 예. 우리가 학회의 인원이 보통 4,300여 명이 됩니다. 네. 회원이. 거기에서 보통 0.1% 미만으로 주는 일종의 영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교수로서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4,300명 중에 0.1%, 세계에서 22명만이 이 석학의 영예를 안게 됐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딱 두 분 선정이 되셨는데 바로 전북대학교의 강길선 교수님이 그 영예를 이제 안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걸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게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만 그 어려운 만큼 우리 인간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데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 조직공학과, 그러니까 조직공학과 재생의학이 이게 결합된 지금 분야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인공 장기를 1950년도 이후에 개발을 해서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생체 소재, 공업 소재만을 가지고 인공 장기를 만들다 보니까 생체 활성이라는 것이 좀 결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세포와 이러한 플라스틱 생체 재료 또는 공업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조직공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줄기세포가 워낙에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와 인공장기를 또 결합을 하는 또 바이오장기입니다. 저희들이 예. 바이오장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바이오장기와 그 줄기세포를 결합하는 이른바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또 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합해서 조직공학 재생의학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은 예.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최신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이제 인공 장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공학질을 이용해서 만든 장기와 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는 이제 바이오 장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두 분야를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 짚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인공장기라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요즘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이 바이오 장기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인공장기라 하면 또 저희들이 세계 대전이라든지 전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워낙에 다치시는 분들이 많고 혈관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심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고관절, 인공 고관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러한 장기를 인공장기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 많이 하시고 있는 또 금으로 만든 이래든지 이런 예. 것들도 다 인공장기에 이제 속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료, 이 생체 소재만, 공업 소재만으로는 이러한 생체 활성이라고 하는 것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세포를 저희들 인체에서 추출한 자신의 세포 또는
타인의 세포를 우리가 통틀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바이오장기라고 불리우게 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 펠로우에 선임이 되셨는데 이 학회가 보니까 1998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연도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영예의 석각 자리를 앉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신 거네요. 예, 그러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그 교수님의 이 석각 영예는 더 의미가 깊겠습니다. 특히 이 전북 지역에서 앉게 됐다는 데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펠로우라는 것이 저희가 또 전수를 했지만은 우리 학자들한테는 일종의 최고의 영예와 같습니다. 예. 뭐 월급이 나온다거나 이제 물론 그런 거는 아니지요. 아하.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400여 명의 회원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2명밖에 이제 선정이 안 된 정도로 예. 저희들이 일종의 영예고 또 이면에는 크나큰 이제 책임과 의무와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많이 쫓겠지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4,400여 명의 회원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서 0.1% 22명 대한민국에서는 딱 2분만이 선정이 되셨는데 그래도 어떤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최고의 석학의 영예를 앉게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가장 크게 높이 평가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1990년 초반에 예.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조직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제가 접하게 됐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 이전에는 생체 재료를 쭉 이제 연구를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국내의 친구들이라든지 국외의 친구들을 이제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예. 제가 아주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교수와 또 연구자들에는 또 연구 논문을 또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안 하고서 또 그러한 어떠한 그 자리에 또 반열에 상위에 또 올랐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북대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300편 이상의 SCI 논문하고 한 7, 80편의 특허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좀 많이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대부분 이제 많은 학생들을 또 취직을 시키고 예. 또한 이제 그 중앙 정부에 가서 이 일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지를 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연구비 자체도 또 저희들이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연락도 또 우리 학자들하고 연락도 취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일에 안 할 수 이제 없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300여 편의 논문이라는 게 이게 실감이 되십니까? 요즘 뭐 논문 표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300여 편의 논문을 쓰려면 1년에 몇 편씩을 쓰셔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북대학교로 온 이후에 1년에 거의 한 30여 편? 예, 30여 편씩 지금 쓰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참 엄청난 일을 해준 우리 그 학생들한테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대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연구를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의 도움도 이제 크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저희들 제자들이 뭐 불철주야 일을 해준 것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사실은 없었죠. 뭐 펠로우건 뭐건 간에 대부분이 다 우리 학생들이 같은 우리 공동연구자가 해준 덕분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제자들의 칭찬과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으신데 어쨌든 저의 마음속에 그 노력의 가치가 이렇게 들여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22명만이 앉게 된 그 석학 펠로우에 선임이 되셨는데 어떤 일들을 이제 그러면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뭐 혜택이나 권한 같은 것들도 생기는 겁니까? 혜택보다는
일종의 그 요즘 이제 이런 말씀 노블리스 오블리지 예. 예, 거기에 자리에 맞는 저의 이제 역할이라든지 이런 중책들이 더 이제 딸게 되겠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나오겠지만 또 올 초에 제가 또 그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에 아태지부의 또 그 부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임명직이 아니고 예. 세계 그 학회 회원들의 투표로 순전히 투표로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중국, 일본 이제 그 회원들의 압도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제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기 회장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제가 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일은 정책 결정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의사 주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어떠한 모든 의견 개진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분야의 연구 활동을 이제 장려하고 또 교육, 연구, 뭐 이 상용화라든지 특히 이제 젊은 연구자, 전문 예. 과학자들의 어떠한 그 연구력 향상 이런 것들도 이제 대한 연구 개진을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네네.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라는 데 있어서 네, 아시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님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그렇지, 한 그렇습니다. 결과가 바로 이제 차기 회장까지 이제 선임이 되신 건데, 그럼 우리나라의 재생의학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데 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큰 이제 막중한 책임을 짓게 되는 거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더 이 우리나라 특히 이 전북대학교의 고분자 나노과학과의 그 예. 기술력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전 세계 속에 좀 알리고 싶은 계획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이 자체로는 세계 조류에 일단 따라가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의 이제 독자적인 그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또 특허라든지 또 좋은 논문 많이 내고 또 좋은 젊은 후학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에 자녀분들을 진학시킬 때 수도권에 있는 대학, 공대를 가야만 예. 좀 더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전북대학교의 고분자 나노공학과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그만큼 이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속에 이제 자리도 좀 잡아가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1998년도에 우리 전북대학에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15년 전 얘기인데 모든 상태가 열악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신생학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직 자리는 물론 학생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공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 자리가 없이 그냥 백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새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통적인 방법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의 그 연구 중심 대학을 지방대학이라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제 명예퇴임을 하신 분이지만은 저희 학교에 이제 이정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뚜렷한 목적성과 그리고 뚜렷한 그 목표 의식을 가지시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원생을 그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들이 나서서 그래서 맞춤형 주문형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각각의 지도 교수들이 아래서 이제 취직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북대학교 내에서 아주 그 다른 과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고분자 나노공학과 교수님이 재생의학과 만나서 이 세계 속에 인정받는 새로운 분야로 지금 이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강길선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분자도 어렵고 나노도 어렵고 재생의학도 사실 좀 생소한데 요 세 개가 다 이제 지금 접목이 된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서 예, 그리고 예. 앞으로의 그러면 이 분야가 개발이 된다면 발전이 된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하나 좀 더 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고분자 나노 공학과 재생의학이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건지. 예, 아주 그냥 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분자만 해도 참 생소합니다. 그죠? 예, 예. 나노라고 한 말도 뜬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예. 줄기세포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융합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예, 융합과 통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다학제간의 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저희들이 이제 공대 내에 또 공학과가 한 30여 개에서 한 30여 개에 이르는 과가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딱딱 칸을 쳐놓지 말고 과에서도 이게 서로의 장점만을 취합하는 이른바 다학제 연구를 하지를 않으면 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우리가 이제 2100년 우리 인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답이 없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융합 또는 통섭이라고 하는 학문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재생의학하고 이런 조직공학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학문 전반에서 이제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특히 인간의 이제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예. 측면에서 우리 생체공학이 이제 대표적인 게죠. 예를 들면 미국 MIT 공대의 기계과학 교수님들 60% 이상이 예. 바이오 연구를 합니다. 로봇 하시는 분들이 뱀을 갖다 놓고 뱀이 어떻게 기어가는지 어허. 또 메뚜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몸에 자기 무게의 수십 배에 또 수십 배에 이르는 거리도 또 날아가고 예. 수십 배에 이르는 또 무게도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띄우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와 또한 어떠한 공학 간에 융합을 하는 연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좋은 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디자인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부가 같이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 이제 이미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더 이상 고부가 가치를 내고 우리 인류의 삶의 이제 향상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학제 간의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정보, 나노 융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그다음에 정보는 이제 인포마틱스, 예. 나노는 이제 영어로 N 해서 BIN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비융합. 이게 교수님 쉽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 더 어렵게 예. 문과인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공대 수업이 이래서 어렵구나. 예. 이렇게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생의학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공 장기를 통해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장기 이식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그 윗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이제 바이오 장기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환자의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환자들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 환자에게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구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질환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장벽 중에 하나가 장기의 기증의 부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 3만여 명의 기증 장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루에 이제 수십 명씩 목숨을 이제 잃고 있거든요. 이식을 받지 못해서요. 이식을 받지 못해서 그러다가 또 보니까 또 저희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의식이 강해서 또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박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일단 유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에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도 뛰다 보니까
그 연골, 다리의 연골 부분이 예. 망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술을 미국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이 아주 그 대단하지요. 아. 이제 바이오 연골을 자기 몸에서 세포를 빼다가 아. 체외에서 증폭을 해서 예. 세포를 많이 키워가지고 다시 이제 집어넣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바이오 연골이 그 일반 독자분들이 예. 이해하실 수 쉬운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연골을 다쳐서 그 전에는 이제 인공 뭐 연골 그렇죠. 시겠다면 그렇죠. 본인의 세포를 통해서 그렇죠. 조금 더 뭐 그 여러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덜 하겠군요. 아무래도 자기 세포를 가지고 예. 자기 몸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일단 뭐 다른 공업 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예. 덜할 거라고 이제 그런 지금 소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골도 그렇고요. 또 이 장기 이 내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사례들이 좀 있다면서요? 예. 뭐 연골뿐만이 아니고 예. 뼈, 뭐 각막, 뭐 이런 전체적인 우리의 인체의 240여 가지의 그 장기에서 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인간의 뇌와 몇 가지 부분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바이오 장기를 통해서 이식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일반 환자에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과 천문학적인 연구비 그리고 많은 임상 결과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상태로 연구 상태로는 아마 뇌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아하. 아주 고무적인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뭐 한 달 하루하루 다르게 이 세계 곳곳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기술, 새로운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례로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됐지만 노벨 의학상 중에 일본의 시냐 야마나카 교수라고 하는 신진 교수께서 젊으신 예. 분이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역분화줄기세포라고 하는 iPS라고 하는 역분화줄기세포 개념은 단 6년밖에 안 걸렸어요. 물리학상이나 이런 거는 한 30년 이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런데 벌써 그 아이디어조차도 이 시냐 야마나카 선생의 iPS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상당히 많은 지금 진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길선 교수님의 노벨상 소식은 언제쯤이나 저야 이제 접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공학이니까요. 예. 아무래도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그러한 노벨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도 세계 속에 이 0.1% 22명 안에 든 것 자체도 이미 노벨상의 수준에 뭐 근접했다 이렇게 감히 이제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예. 자, 오늘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 펠로우에 선임된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 강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미라에서 인공장기가 발견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인공장기라는 걸 대체를 했었을까? 의심이 듭니다만 그렇습니까?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인간이 이제 계속 진화를 해오면서 지각을 느끼기 시작한 게 한 10,000년 전 이전으로 보거든요. 이제 BC 한 10,000년 전, 네. 8,000년 전인데 이제 기록상에 보면 이집트 미라의 어느 공주의 발에 쇠로 깎아서 이제 끼워 넣은 발가락에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인공장기의 개념도 도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이제 트라이얼 이게 시도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도 전술에 하셨다시피 우리가 의치,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옛날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 그 장기의 역사가 이미 5,000년 전에까지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인데 계속해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뭐 한 4세대, 4가지의 단계로 지금 구분해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실현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그럼 일반 이
이 기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상용화가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이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일각에서 바이오 방광, 그러니까 방광이 잘못되면 또 큰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환자의 그것도 일단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그 임상 단계죠. 한 20여 명이 이미 성공적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를 받아가지고 이식을 받아서 만든 이제 그 바이오 장기로 만든 우리가 인공 바이오 방광을 저희들이 이제 그 받아서 한 20여 명이 10여 년 이상 잘 살고 있고요. 작년에도 언론에서 대서특필 됐지만은 이 기관지가 이제 함몰이 된 그 한 30세 스페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기관지를 빼고 자기의 줄기세포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세포를 혼합해서 아주 그 체외에서 이제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임플란트한 아주 그 고무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지금 발표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청객분들은 건강하셔가지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롭거나 실감을 못 느끼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 중에 이런 그 환자분들이 계신 곳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이 빨리 현실화 되기를 지금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공장기 개발에 있어서 이 기술이나 진보나 이 변화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1930년대에 나온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미 그때부터 그렇죠. 그 개념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하고 거의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조직공학하고 재생의학의 연구의 가장 고무적인 것이 아마도 우리 질병 치료의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아프면 약을 먹고 절제하는 수술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이오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장처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고장난 장기를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가게 가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품을 교체하듯이 이러한 장기를 바이오 장기를 갖다가 우리가 교체하는 날도 아마 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견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로서는 많은 특히 이제 또 다른 일반 공업 제품하고 틀리는 것이 각국의 규제가 굉장히 셉니다. 우리 이 의료용 계통은.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정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 규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통과를 하고 갈수록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지가 저희들이 이제 실용화에 대한 관건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 공대 교수님이신 거잖아요. 고분자 나농화과 교수님.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이 재생의학과에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뭐 수술을 하시거나 치료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의료법상의 규정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저희들은 실험실 단계에서 연구를 한 7, 8년 계속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감독하에 의사 선생님의 계속적인 카운셀링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의 아주 멘토라든지 카운셀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북대 의료계도 발전이 이 고분자 나농과 강길성 교수님의 연구가 큰 또 토대가 될 수 있겠군요. 서로 교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말 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서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심리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 기술이 이제 전북대에서 현실화가 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네. 교수님의 이 어깨와 교수님의
손길이 또 제자들과의 연구가 우리 또 도민들께 가장 큰 또 의료적 혜택을 안겨주실 것 같은데 예, 예.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이 의학이라는 건 이제 부작용이라는 것들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과민 뭐 면역 반응이라든지 예, 예.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바로 이유가, 저희들이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예. 모든 면에서 문제점은 항상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기 세포를 쓰면 예. 일단의 면역 반응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 예, 자기 예를 걸로 들면 하니까요. 예, 예. 자기 세포를 쓰면 자기 세포를 빠다가 자기 세포를 쓰면 일단의 면역 반응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세포가 못 쓰게 될 때라든지 자기 세포에 얻을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동물의 세포를 얻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또 안전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따라오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각국의 규제,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예. 네네네. 갑자기 이제 선생님께 제 개인적인 것까지도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요즘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예, 예, 이런 예. 것도 제 세포를 통해서 이식이 이게 가능하는 세상이 또 오겠죠. 물론 지금도 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빠진 머리 부분에다가 예. 자기의 줄기 세포를 또 이식해서 또 머리 빠지는 거를 방지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새로운 머리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지금 선보이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의학적인 검증이 철저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기다리는 분야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인데 우리 방청객 분들이 제 머리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예. 빨리 교수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예. 의료적인 혜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에게 좀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그런 예, 날이 예. 빨리 오기를 바라겠고요. 예. 여러분 요즘 광고 중에요.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돌려주자라는 캠페인 광고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강길선 교수님도 어렸을 때의 꿈이 그런 과학자였는지 정말 이런 분야가 있는 줄도 모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합니다. 예. 네네. 어떻게 해서 이 길로 접어들었고 꿈이 뭐였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꿈이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는 분야하고는 조금 멉니다. 저는 전에 책들이 많이 없었을 때 예. 어떻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소개해준 책이 김참삼의 세계 여행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읽었죠. 읽어서 저는 나는 세계적인 여행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예.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잘 살지도 못하였을 예. 때고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여행가가 한번 돼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중간은 뭐 좀 자취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의 그 꿈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학회라든지 그렇죠. 예, 예. 지금 아프리카 뭐 몇몇 개국만 못 가봤지 거의 가봤습니다. 야. 모든 학회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펠로우라든지 예. 세계학회 부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 여행이 잦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면에서는 제가 꿈을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좀 네네. 자랑으로 좀 들리시기도 하고요. 예. 그냥 여행가보다는 예, 이렇게 예. 교수님처럼 예. 많은 우리 수많은 이웃들에게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혜택을 주면서 예. 각 나라를 돌아보면서 예. 또 최고의 그렇습니다. 석학 영예까지 않는 그런 여행이 아마 그런 여행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여행가가. 예.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사실 4,300여 분의 학회 분들도 다 뛰어난 연구가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경쟁하면서의 어려운 부분, 또 이 대한민국의 연구 시설, 연구 지원 이런 분야에서의 어려운 점, 그런 부분도 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실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예. 25년 전에 미국 유학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위치상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연구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세계 한 7, 8위 정도로 들 정도로 아주 많이 아주 상승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속을 들여다보면 경쟁이잖아요. 예. 다른 분들하고 경쟁이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예. 또 연구 결과도 제가 또 하루 먼저 빨리 시작을 해서 결과도 하루 먼저 또 빨리 내놔야 되고 또 노벨상을 받지 못할 아이디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연구 분야에서도 또 좋은 것들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항상 있지요. 있는데 예. 뭐 그런 스트레스는 좀 즐기면서 또 생활을 하고 또 연구가 꼭 잘 된다고 해서 또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연구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무슨 과학적인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나가도 좋고 예, 안 나가는 또 고생하면 또 고생하도 좋고 예. 또 그거를 갖다가 또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또 대학원생들한테 참 고맙고 예, 그럴 뿐이지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야의 그 교수님처럼 안 보이시고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예. 그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논문을 30편을 쓰셔야 되고 또 뭐 SCI에 등재된 것만 지금까지 70여 편이시고 네네. 연구도 하셔야 되고 강의도 하셔야 되고 세계 또 전 세계 또 학회도 나가셔야 되고 하루의 일과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생활을 다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조금 완화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난 한 15년, 20년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집사람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집에서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 예, 형광등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이제 조금 압니다. 예. 요즘 아는데 그런 것들도 집사람이 다 해줘서 예. 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아버님 병수발 10년 해줘서 집사람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집사람한테 고마워하는데 저는 이런 연구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내조를 해주시는 예,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 업적을 또 남기시고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그 형광등은 계속 그 사모님이 가시고 예.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98년에 제가 알기로 예, 예. 95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맞습니다. 98년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교수로 오시면서 네. 아직도 가셔야 될 길이 아직 젊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교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전북대 공대 우리 후학들이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잖아요. 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고 아유, 있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8월에 네. 최고의 석학 영예를 안게 되셨을 때 예. 제자들이 바라보는 눈빛과 시선은 어떻던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자들도 많이 기뻐하고 예. 연락도 많이 주고 했죠. 그런데 다들 이제 생업도 있고 바쁘다 이제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제자들을 키우는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는 최대한도의 자율성과 최대한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 유도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말씀이 많이들 있잖아요.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자연적으로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 그렇게 돼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과학적인 일을 하고 귀찮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기쁨을 많이 찾고 자아성취감을 찾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교수님과의 제자들은 취업이 거의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무리 이제 좋은 연구를 하고 제 아무리 지도교수가 노벨상을 탄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취직 못하고 집에서 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맞춤형, 주문형 교육으로 철저히 이제 실사구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희 대학원생들한테는 취직을 좀 다들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연태까지는
그렇게 아주 100%를 다 취직률을 그렇게 아주 상회할 정도로 예. 아주 잘 되고, 뭐 결혼도 잘하고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전북대학교에 오시게 된 이제 계기는 어떻게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예, 고향이 이쪽 전북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유학 가기 전하고 유학 갔다 와서 일한 데가 대덕연구단지에 한국화학연구원이었었어요. 예. 물론 그때는 모든 연구를 이제 주로 그쪽 연구소에서 많이 했었을 때죠. 그런데 그 아까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저희 과에 만드신 예. 이종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접촉이 왔어요. 예. 올 의향이 없겠느냐. 아. 그래서 이제 스카웃을 이제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결여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그분들의 아주 그 현실적인 도움과, 그리고 지금 현 촌장님, 그리고 학교에 계신 보직자분들 현실적인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신설학과는 여러 가지가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끝에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성과를 거두셨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연구의 길을 가시게 될 텐데요. 그 보통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사적인 질문도 조금 드리곤 합니다. 공부만 그렇게 하셨는데 연애는 어떻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도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며칠 전에도 그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아빠 닮아서 연애는 못하는 것 타고난 것 같다고. 그런데 선을 본 한 20일 만에 약혼을 했어요. 선 보시고? 선 보고, 선 보고 20일 만에 약혼을 하고, 근데 이제 옛날 90년대, 80년대 말이니까, 그때는 요즘은 약혼을 안 하지만, 그땐 약혼을 했었잖아요. 약혼하면서 결혼 날짜 잡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20일? 뭐 그렇게 그냥 그거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싸움 한 번 안 하고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밖으로 이렇게 연구만 하시는데 싸움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형광등도 못 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집사람이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후학 양성뿐 아니라 이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쉼 없이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재생의학용 기능성 지지체에 관한 연구 서적도 출간을 하셨어요. 이 지지체 출간 서적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조직공학의 또 한 분야입니다. 또 조직공학이라고 하면 그것이 또 그 조직공학 한 분야가 아니고 밑에 또 전공적으로 한 또 몇 가지로 또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직공학의 이제 필수적 요소인 이제 지지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계적으로도 친구들도 많고 또 제가 원고를 부탁하면 거절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제 많이 알으니까.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 지지체에 관한 이제 핸드북이라고 백과사전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했는데 아주 크나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뿌듯하게 아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펠로우라든지 이런 거 선정되는데 많은 이제 기여를 했겠죠. 다시 한번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도민이 되신 우리 강길선 도민 교수님, 우리 도민들에게 큰 또 희망과 용기를 오늘 주신 그 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또 전북대의 자랑, 또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 용기의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메라를 보시죠.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요,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의사도 아니고, 사실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환자 입장에서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됐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많은 연구와 많은 문제점이 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이제 산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교수이다 보니까
현 지금 상태에서 제일 문제점이 이제 취직이 아주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취직을 시켰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자랑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대부분이 다 서울 경기 쪽으로 다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전북 지역에서 우리 전북도 돈으로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좀 전북 지역에서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좋은 직장이 다 서울 경기에 있다 보니까 다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게 브레인 드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두뇌 유출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도에서도 지금 주민등록의 수가 이제 감소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브레인 게인이라고 그래요. 두뇌 유출을 시키지 말고 두뇌를 계속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그 도내에서도 열심히 그 우리 돈으로 키워놓으니까 학생들이 예.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을 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좋은 기업을 좀 많이 유치를 하고 어느 산업군이건 도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연구소 및 공장을 유치를 해야 저희들 전북도가 살고 또 우리 그 학생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를 좀 도와주시도록 또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희들 이제 과학도나 기업체 연구소들이에 있는 연구원들이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예. 기술 개발을 하고 외국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또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시면 꼭 한마디 칭찬을 해서 너 참 큰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라고 예. 그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은 저는 더 아주 말할 나위가 예. 없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참 소양면에 있는 다리목 마을 놀러 가도 되겠습니다. 아,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예, 예, 예. 정말 예. 노력에 하신 이 손길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이 줄기세포 연구 또 예, 예. 그 연구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참 일요일에 만난 사람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제 느낀 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대학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 한 곳입니다. 예, 전혀 뒤떨어질 게 없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하시는 훌륭한 교수님도 계십니다. 우리 지역을 좀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병실에서 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아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인사드리죠. 홍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